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서의 즐거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한 권의 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어떤 커피를 마실지, 점심으로 뭘 먹을지, 심지어 새로운 직장을 선택할지, 같은 결정들, 이런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면, 맞아요. 우리의 삶은 매일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내 삶은 어땠을까? 이 질문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돈다면 오늘 소개할 책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다가 그 답을 줄지도 몰라요. 이 책은 단순히 결정을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어떻게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깊이 파헤칩니다. 자, 지금부터 이 책의 핵심 메시지와 저를 사로잡은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볼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꿀팁도 드릴 테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 전에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을 요약한 PDF 자료를 아래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책 정말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 1. 선택과 결정. 삶의 설계도. 선택과 결정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예요. 책은 이렇게 말하죠. 하루의 선택이 모여 인생을 결정짓는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한 선택들, 예를 들어 버스를 탈지, 지하철을 탈지, 아니면 걸어갈지, 이런 작은 결정들이 쌓여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쉬나 아이엔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 평균 70개의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린다고 해요. 아침에 입을 옷, 점심 메뉴, 업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우선할지, 이 모든 게 선택이죠. 그런데 이 선택들이 단순히 순간의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책은 이 점을 강하게 강조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씩 책을 읽는 선택을 한 사람은 몇 년 후 엄청난 지식과 통찰력을 쌓을 수 있어요. 반대로 매일 소셜미디어를 2시간씩 본다면 시간 낭비와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깊이 공감했어요. 학창시절 저는 매일 도서관에서 1시간씩 책을 읽는 습관을 들였는데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까지의 선택 중 어떤 게 여러분의 삶을 바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책은 이런 선택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 삶의 설계도라는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선택과 결정을 이렇게 어렵게 느낄까요? 본론 2. 선택과 결정의 어려움. 선택과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바로 미래의 불확실성이에요. 책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완벽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을 선택할 때 그 직장이 내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동료들과 잘 맞을지 정확히 알 수 없죠.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들어요. 저도 최근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지 고민하면서 이 불확실성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까?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2.1. 햄릿 증후군 고민의 늪. 이 책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유래한 햄릿 증후군을 소개하며 과도한 고민이 선택을 방해한다고 설명해요. 햄릿은 아버지를 죽인 삼촌에게 복수할지, 삶을 포기할지를 두고 깊은 고뇌에 빠지죠. 그의 유명한 대사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는 선택의 고통을 상징해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햄릿처럼 고민의 늪에 빠질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살 때 수십 가지 모델과 기능을 비교하다가 결국 결정을 미루는 경우 있죠. 책은 이런 햄릿 증후군이 정보 과부하와 선택지의 과다로 인해 더 심해진다고 분석해요. 저도 스마트폰을 고를 때 몇 시간씩 리뷰를 읽다가 결국 나중에 사야지 하고 포기한 적이 있어요. 2.2. 메이비족 애매함의 유혹. 다음으로 책은 독일 저널리스트 올리버 예게스의 결정장애 세대에서 소개된 메이비족을 언급해요. 메이비족은 예나 아니요, 대신 글쎄요 같은 애매한 답변을 하며 결정을 미루거나 타인에게 떠넘기는 사람들을 말해요. 예를 들어 친구와 저녁 메뉴를 정할 때 아무거나 괜찮아라고 말하는 모습 익숙하시죠? 저도 팀 프로젝트에서 동료 의견에 너무 의존했던 적이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반성했어요. 2.3. 유해 망설임의 상징. 책은 당나라 학자 공영달의 오경정의를 인용하며 유해라는 개념을 소개해요. 유해는 원숭이와 코끼리가 진퇴를 망설이는 모습에 비유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상태를 뜻해요. 예를 들어 주식 투자에서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놓쳐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바로 유예의 결과죠. 이 단어는 망설임이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선택과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파트에서 풀어볼게요. 본론 3. 성공적인 선택과 결정의 사례. 이제 선택과 결정을 성공적으로 내린 사례들을 살펴볼게요. 이 책은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생생히 전달해요. 3.1. 콜린 파월의 의사결정 공식. 먼저 전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의 의사결정 공식이 소개돼요. P는 40%에서 70% 사이에서 이 공식은 성공 가능성을 40에서 70%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때 직감적으로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정보가 40% 미만이면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100% 확실한 정보를 기다리기보다는 40에서 70%의 정보로 결정을 추진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군사작전에서 모든 정보를 기다리다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잖아요. 이 공식은 리더십에서 적절한 타이밍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저도 대학원 진학을 고민할 때 모든 정보를 갖추지 못했지만 직감과 당시의 정보를 믿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3.2. 워런 버핏의 리스크 관리. 다음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에요. 책은 버핏이 리스크 관리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았다고 전해요. 그는 작은 리스크도 간과하지 않고 기업 분석과 시장 흐름을 철저히 파악한 후 최적의 타이밍에 투자 결정을 내렸어요.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은 투자자들이 주저할 때 버핏은 과감히 투자 결정을 내려 큰 성공을 거뒀죠. 이건 정보, 직관, 그리고 타이밍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3.3. 로널드 레이건의 구두 이야기. 마지막으로 전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어린 시절 일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레이건은 구두를 맞추러 갔을 때 구두 끝을 뾰족하게 할지 둥글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구두 수선공이 한 짝은 뾰족하게, 다른 한 짝은 둥글게 만든 구두를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죠.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누군가가 대신 내릴 수 있다. 이 일화는 망설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생히 보여줘요. 저도 중요한 결정을 미루다 동료의 선택에 맡긴 적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읽고 반성했어요. 이 사례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제 이 성공 사례들에서 배운 점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본론 4.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 법. 이제 실질적인 팁을 드릴 차례예요. 책은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 법을 몇 가지로 정리해줬어요. 이 방법들을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4.1. 긍정적인 마인드셋. 먼저,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요. 책은 3가지 특징을 강조해요. 첫째, 실패를 쉽게 잊는다.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이를 곱씹지 않고 새로운 기회에 집중해요. 둘째, 스스로를 용서한다. 모든 결정이 완벽할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해요. 셋째, 스스로 동기부여를 한다. 외부의 평가나 비교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죠. 저는 과거 시험에서 실수했을 때 자책하느라 시간을 낭비했는데 이 책을 읽고 실수는 누구나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전환했어요.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져보세요. 4.2. 팔랑귀 예방법 PTS 전략. 다음은 타인의 의견에 쉽게 휘둘리는 팔랑귀를 예방하는 PTS 전략이에요. 멈추기는 선택의 순간에서 잠시 멈추고 내 생각이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는 건 아닌지 점검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추천한 레스토랑을 가기 전에 내가 정말 원하는 메뉴가 뭔지 생각해보는 거죠. 생각하기는 결정이 가져올 결과를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평가해요. 천천히는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판단해요. 저는 최근 여행지를 정할 때 PTS 전략을 적용했는데 정말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4.3. 체크리스트 작성.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체크리스트는 3가지 장점이 있어요. 놓치는 일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결혼 준비나 프로젝트 계획처럼 복잡한 작업에서 빠뜨릴 수 있는 항목을 점검해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고민을 줄이고 핵심에 집중해요. 진행 상황을 점검해요. 완료된 항목을 확인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남은 작업을 명확히 파악해요.
저는 최근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업무가 훨씬 체계적으로 정리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보세요. 이 방법들 정말 유용하죠? 자, 이제 선택을 더 쉽게 만드는 비결이 뭔지 궁금하시죠? 곧 공개할게요. 본론 5 선택 복잡도와 단순화의 필요성. 쉬나 아이엔가 교수의 연구를 인용하며 최근 선택 복잡도라는 개념을 소개해요. 선택지가 많을수록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슈퍼마켓에서 잼을 고를 때 6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보다 24가지가 있을 때 구매율이 낮아졌대요. 이건 선택지가 많아지면 오히려 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되는 심리를 보여줘요. 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선택지를 과감히 배제하고 가장 중요한 기준에 집중하라고 조언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살 때 카메라 성능과 배터리 수명만 기준으로 삼으면 결정이 훨씬 쉬워지죠. 저도 최근 옷을 고를 때 색상과 가격만 기준으로 정했더니 훨씬 빠르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본론 6선택과 결정의 MVP 원칙. 책은 선택과 결정을 후회 없이 하려면 MVP 원칙을 기억하라고 강조해요. MVP는 마음가짐 마인드, 목표 비전, 결정 과정 프로세스를 뜻해요. 마음가짐은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태도로 결정을 내려요. 예를 들어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두려움이 밀려와도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요. 목표는 결정이 내 목표와 일치하는지, 원하는 미래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요. 결정 과정은 과정에 충실했음을 인정하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저는 이 원칙을 적용해 새로운 취미로 사진을 시작했는데 긍정적인 마음과 명확한 목표 덕분에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MVP 원칙을 적용해보세요. 결론 및 교훈.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다는 우리의 삶이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라는 점을 일깨워줘요. 콜린 파월의 공식, 워런 버핏의 리스크 관리, 그리고 레이건의 구두이라는 성공적인 선택의 비결을 보여주고 햄릿 증후군과 메이비족은 우리의 약점을 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PTS 전략, 체크리스트, MVP 원칙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죠. 교훈과 시사점. 너무 빠르거나 늦은 결정은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단순화가 힘이다. 불필요한 선택지를 배제하고 핵심에 집중하세요. 긍정적인 마인드셋.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용서하며 동기부여를 하세요. 과정에 충실. 철저한 준비 과정에 충실하면 후회가 적어져요. 이 책은 단순히 결정을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제시해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더 현명한 선택의 기술을 배워보세요. 이 영상의 요약 PDF는 아래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 믿어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